엄마 나 이번엔 진짜 죽을 뻔했어. 그녀는 피멍든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눈가는 지지겨져 있었고 입술은 터져 피가 말라붙은 채였습니다. 무릎을 꿇은 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떨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조용히 텃밭을 일구던 노년의 어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몰랐던 그녀의 과거.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국방부 장관 김민자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김민자입니다. 현 육군 참모총장, 당장 연결하십시오. 조용한 시골 마을이 멈췄고 그 한 통의 전화로 대한민국 육군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어머니는 왜 군화를 다시 꺼낸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이런 감정 깊은 이야기들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1시간 더 들어가야 나오는 작은 마을, 새터골. 이곳에서 김민자는 벌써 10년째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올해 68인 김민자는 동네 사람들에게 그저 텃밭 할머니로 불렸어요.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뒷마당 텃밭으로 향하는 모습이 이제는 마을의 풍경이 되었죠. 민자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집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인사를 건넵니다. 저 고추들 정말 잘 키우시더라고요. 비결이 뭐예요? 김민자는 고개를 들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정성이죠, 뭐. 매일 얘기도 걸어주고 물도 때 맞춰주고 말이에요. 실제로 김민자의 텃밭은 마을에서 손꼽힐 정도로 잘 가꿔져 있었습니다. 상추와 깻잎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고 고추와 토마토도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가지와 오이도 매일 따도 끝이 없을 정도였죠. 이웃들은 종종 김민자에게 채소를 나눠달라고 부탁하곤 했습니다. 민자 씨는 정말 손이 좋아요. 뭘 해도 잘 되더라고. 건너편 집 아주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많으니까 신경 쓸 수 있는 거죠. 김민자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사실 김민자에게는 이 평범한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남편 이철수가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5년이 흘렀어요. 그때부터 혼자 살아왔지만 외롭다는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외동딸 유나가 있었으니까요. 김민자는 오후가 되면 마루에 앉아 유나와 통화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부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는 딸과의 통화는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엄마, 나 이번 주 토요일에 갈게요. 유나의 밝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미리 말해줘요. 아이고, 우리 유나. 뭐가 필요하겠어. 그냥 내 얼굴만 보면 되지. 김민자는 전화기를 귀에 바짝 댔습니다. 요즘 힘들지는 않고? 힘들긴 뭐가 힘들어요. 엄마가 워낙 강하게 키워놔서 나도 강해졌다고요. 유나의 웃음소리가 경쾌했습니다. 그럼 토요일에 봐요,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 김민자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부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는 딸이 자랑스럽긴 했지만 가끔은 걱정도 되었어요. 특히 군대라는 곳이 여자에게는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김민자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김민자는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국방부 장관이었죠. 하지만 그 자리는 생각보다 험난했습니다. 군 내부의 성비위와 부조리, 그리고 정치적 압력까지. 결국 김민자는 스스로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이곳 시골로 와서 조용히 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김민자는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유나는 분명히 잘 해낼 거예요.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고 그 아이는 충분히 당당하고 씩씩했으니까요. 토요일 오후 유나가 도착했습니다. 언제나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엄마, 나왔어요. 유나는 김민자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보고 싶었다고요. 아이고, 우리 딸. 많이 여위었네. 김민자는 유나의 얼굴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고? 잘 먹고 다녀요. 엄마가 워낙 든든하게 키워놔서. 유나는 애교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자는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유나의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어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지만 그 웃음 뒤에 어떤 그림자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투도 조금 어색했고 시선도 자주 피했죠. 유나야,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김민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냥 요즘 훈련이 좀 빡세서 피곤할 뿐이에요. 유나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걱정이 너무 많아. 김민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억지로 캐물을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김민자는 유나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잔뜩 차려놓았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치볶음, 계란말이까지. 평소 같으면 유나가 맛있게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텐데 오늘은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어요. 유나야, 부대 생활은 어때? 사람들이 다들 좋아? 김민자가 다시 한번 말을 걸어봤습니다. 그냥 그래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유나는 시큰둥하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야지. 내가 혼자 다 감당할 필요는 없잖아. 엄마, 나 이제 어른이라고요. 그리고 군인이고요. 유나는 약간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김민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예민해져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밤 김민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25년을 키워온 딸인데 뭔가 다르다는 걸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나가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억지로 캐물을 수도 없었어요. 새벽 3시쯤 김민자는 부엌으로 나가 물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나가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아니야, 괜찮다고. 그냥 참을게. 유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알았지? 김민자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유나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참고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하지만 더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일찍 부대로 돌아간다며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빨리 떠나려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유나가 현관에서 인사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엄마한테 말해. 김민자는 유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 알겠어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떠나고 나서 김민자는 혼자 뒷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고추와 토마토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풍경을 보며 마음이 평화로워졌을 텐데 오늘은 왠지 불안했습니다. 우리 유나 정말 괜찮은 걸까? 김민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김민자는 아직 몰랐어요. 자신이 한때 이 나라의 군을 이끌었던 최초의 여성 국방부 장관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과거가 곧
다시 찾아올 거라는 것을 말이죠. 지금의 김민자는 그저 딸을 걱정하는 평범한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민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텃밭을 돌보며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나와의 통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틀에 한 번씩은 꼭 전화가 왔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짧게 안부를 묻는 정도였죠. 유나야, 요즘 너무 바쁜가 보다. 전화도 잘 안 하고. 김민자가 통화 중에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훈련이 좀 많아서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유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뭔가 억지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몸은 잘 챙기고 아프면 안 된다? 네, 알겠어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바빠서요. 김민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유나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누군가가 옆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던 어느 날 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민자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누구야? 김민자가 거실로 나가며 물었습니다. 엄마 나야. 유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전혀 다른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김민자가 현관으로 달려가 보니 유나가 벽에 기대선 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민자는 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나의 얼굴은 피멍과 상처로 가득했고 입술은 말라붙은 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오른쪽 눈 주위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왼쪽 뺨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했어요. 유나야, 이게 무슨 일이야? 김민자는 소스라쳐서 유나에게 달려갔습니다. 누가 우리 유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엄마, 괜찮아요. 그냥 훈련 중에 다친 거야. 유나는 억지로 웃으려고 했지만 입술이 갈라져서 제대로 웃을 수도 없었어요.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김민자는 유나를 부축해서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상처가 더욱 심각했어요. 목 부분에도 손자국 같은 것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손목에는 밧줄에 묶인 듯한 자국이 있었습니다. 유나야, 이게 어떻게 훈련 중에 생긴 상처야? 이건 누가 때린 거잖아. 김민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정말 훈련 중에 유나는 말끝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고 김민자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김민자는 유나를 소파에 앉히고 응급처치용품을 가져왔습니다. 상처를 살펴보니 생긴 지 며칠 된 것 같았어요. 이미 딱지가 앉기 시작한 상처도 있었고 아직 덧나고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유나야, 엄마한테 정말 무슨 일인지 말해봐. 이런 상처가 어떻게 훈련 중에 생겨? 김민자는 조심스럽게 유나의 상처를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거칠게 훈련하다가 생긴 거라고요. 유나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며칠 있으면 다 나을 거예요. 하지만 김민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키워온 딸인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었거든요. 유나는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하면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유나야, 엄마는 바보가 아니야. 이게 어떻게 생긴 상처인지 다 알아. 김민자는 유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누가 우리 유나를 이렇게 괴롭혔는지 말해봐. 그때 유나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괜찮다고요. 제발 묻지 말아요. 유나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김민자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도와줄 수 없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날 밤 유나는 열이 나서 계속 뒤척였습니다. 김민자는 밤새 딸 곁에 앉아서 간병했어요. 유나는 잠꼬대를 했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안 돼, 제발 그만해요. 유나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저 신고할 거예요, 정말로. 김민자는 유나의 잠꼬대를 들으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유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김민자는 유나의 군복을 정리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복 안주머니에서 구겨진 쪽지 하나가 나왔어요. 김민자는 처음에는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펼쳐보고 말았습니다. 쪽지에는 유나의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중대장 강희철 강압훈련 야간 폭행여군 협박 신고 불가. 김민자는 그 쪽지를 보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딸이 부대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중대장이라는 간부에게 말이죠. 강희철 김민자는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김민자는 곧바로 유나에게 달려갔습니다. 유나는 아직 잠들어 있었는데 얼굴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유나야, 일어나 봐. 김민자가 조심스럽게 유나를 깨웠습니다. 엄마, 뭐야? 유나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야? 김민자는 쪽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나는 그 쪽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그건 강희철이 누구야? 내 중대장이지? 김민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이제 엄마한테 다 말해. 그 인간이 너한테 뭘 했는지. 김민자는 유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그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더 괴롭힐 거예요. 그 순간 김민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10년 전에 묻어두었던 과거가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자신이 한때 이 나라의 군을 이끌었던 국방부 장관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새벽녘 유나는 자면서 또다시 중얼거렸습니다. 그 인간들 내가 누구 딸인지 모르니까 함부로 하지. 김민자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강희철은 모르겠지요. 자신이 괴롭히고 있는 여군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국방부 장관의 딸이라는 걸 말이에요. 김민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10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오래된 군 트렁크가 거기 있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트렁크를 열자 봉인된 군 직통 통신장치가 나왔습니다. 김민자는 그 통신장치를 손에 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번 이걸 사용하면 다시는 예전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딸의 상처투성이 얼굴이 떠오르자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김민자는 통신장치의 전원을 켰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깨어나는 과거였어요. 현 육참 총장 바꿔주세요. 새벽 5시 김민자는 다락방에서 오래된 군 트렁크를 완전히 열었습니다. 10년 동안 봉인해 두었던 과거의 흔적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어요. 단정한 한국 여성 장교 정복, 장성급 계급장, 그리고 각종 훈장들까지. 하지만 김민자의 눈길을 끈 건 트렁크맨 아래에 있던 봉인된 군 직통 통신장치였습니다. 이걸 다시 만질 줄은 몰랐네. 김민자는 통신장치를 조심스럽게 꺼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김민자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년 동안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최초의 여성 국방부 장관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수많은 개혁을 이끌었지만 결국 군 내부의 성비위 은폐 시도와 정치적 압력에 맞서다 스스로 사퇴를 선택했어요. 그때 김민자는 다시는 군과 관련된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딸이 피해자였거든요. 김민자는 통신장치에 전원을 켰습니다. 10년 만에 작동하는 기계였지만 여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했어요. 화면에 국방부 통합상황실 연결 대기 메시지가 떴습니다. 김민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번 이 전화를 걸면 다시는 예전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딸의 상처투성이 얼굴이 떠오르자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연결해. 김민자가 통신장치에 대고 말했습니다. 곧 화면에 국방부 통합상황실이 연결되었어요. 당직 장교로 보이는 젊은 중령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국방부 통합상황실입니다. 신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입니다. 현 육군 참모총장, 지금 연결해 주세요. 김민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당직 장교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김민자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신원 확인 중입니다. 몇 분 후 화면에 다른 장교가 나타났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준장이었어요. 전 김민자 전 국방부 장관님이시군요. 오랜만입니다. 준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육참 총장님은 회의 중이십니다. 회의를 중단시키고 연결해 주세요. 긴급 사안입니다. 김민자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권위가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연결하지 않으면 제가 직접 국방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큰 소동이 날 텐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김민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10분 정도 후 화면에 육군 참모총장이 나타났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김민자와는 과거에 함께 일했던 사이였어요. 김민자 전 장관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인사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연락을 주시다니 무슨 일이십니까? 안녕하세요, 총장님. 저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민자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딸이 현재 강원도 춘천의 모부대에서 부사관으로 복무 중인데 중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확한 부대명과 가해자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제7보병여단 3대대입니다. 가해자는 강희철 대위예요. 김민자는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뭔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장관님, 혹시 강희철 대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계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강희철 대위는 현 육군 참모총장인 제 조카입니다. 총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김민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총장님의 조카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제 딸을 폭행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김민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오해나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도. 오해요? 김민자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딸의 얼굴이 피멍투성이인데
그게 오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총장님, 저는 10년 전에 바로 이런 식의 은폐와 축소에 맞서다 장관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김민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하신다면 저도 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은 김민자의 단호한 어조에 당황했어요. 김민자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즉시 특별조사단을 파견하겠습니다. 하지만 장관님도 객관적인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협조하겠습니다. 대신 조사는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어떤 식으로든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김민자는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군과 직접적인 접촉을 한 것이었어요. 예전의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나가 거실에서 김민자를 불렀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김민자는 서둘러 다락방에서 내려왔습니다. 유나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얼굴의 상처들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유나야, 어떻게 잤어? 그냥 그래요.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어제 그 쪽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민자는 유나 옆에 앉았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처리할게. 내가 더 이상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말이야. 엄마가 뭘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중대장이라고요. 그리고 뒤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나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김민자는 유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유나야, 엄마도 예전에는 힘이 있었어. 그리고 아직도 그 힘을 사용할 수 있고. 김민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민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예전에 뭘 했는지 아직 말하지 않았지? 이제 말해줄게. 그 순간 김민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보니 국방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김민자 전 장관님, 내일 오전 10시에 해당 부대로 특별조사단이 파견됩니다. 장관님께서도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김민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김민자는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유나야, 내일 엄마가 내 부대에 갈 거야. 그리고 모든 걸 정리하겠어. 유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어떡해요? 김민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예전의 권위와 결단력이 담겨 있었어요. 내일 보면 알게 될 거야. 챕터 4. 유나야, 내가 참고 견딘 만큼 엄마는 더 이상 못 참아. 다음 날 아침 김민자는 일찍 일어나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트렁크에서 정갈하게 보관되어 있던 한국 여성 장교 정복을 꺼냈어요. 네이비 블루 색상의 정복 재킷과 스커트, 그리고 장성급 계급장이 달린 장교모까지 10년 만에 다시 입는 군복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김민자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평소에 소박한 시골 할머니가 아니라 위엄과 권위가 느껴지는 장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어깨는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이 옷을 다시 입을 줄은 몰랐네. 김민자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유나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부대에 간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가는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유나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강희철 대위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엄마가 가서 괜히 더 큰 일만 날까봐.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돌려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정복을 입고 장교모를 쓴 김민자의 모습에 유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유나야, 엄마가 예전에 뭘 했는지 이제 말해줄게. 김민자는 유나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이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었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국방부 장관이었지. 유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동안 조용히 텃밭만 가꾸던 엄마가 국방부 장관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국방부 장관이요? 정말요? 그래. 하지만 10년 전에 군 내부의 성비위와 부조리에 맞서다 스스로 사퇴했어. 그리고 여기서 조용히 살기 시작한 거야. 김민자는 유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가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엄마는 너에게 내 과거를 말하지 않았어.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서기를 바랐거든. 유나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그럼 엄마가 그런 분인 줄 알았으면 나 그렇게까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민자는 유나를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유나야. 엄마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봐.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내가 참고 견딘 만큼 엄마는 더 이상 못 참아. 오전 9시 김민자의 집 앞에 검은색 군용 차량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국방부에서 파견된 차량이었어요. 운전석에서 젊은 중위가 내려와 김민자에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김민자 전 장관님 모시러 왔습니다. 김민자는 차에 오르기 전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다녀올게. 오늘 이후로는 내가 더 이상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 엄마 조심하세요. 유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춘천으로 향하는 길, 김민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국방부 장관 시절 수많은 부조리와 맞서 싸웠던 일들이 생각났어요. 특히 여군들이 겪는 차별과 성비위 문제는 김민자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뤘던 사안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춘천 제7보병여단에 도착했습니다. 부대 정문에서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이미 특별조사단이 먼저 도착해 있었고 간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민자가 차에서 내리자 부대 간부들이 도열해서 경례를 붙였습니다. 예전 국방부 장관의 위엄이 그대로 살아있었어요. 김민자 전 장관님 환영합니다. 여단장인 준장이 앞으로 나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단장님. 오늘 이 부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김민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여단장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사실 강희철 대위의 문제는 이미 여단 내에서도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하지만 강희철이 육군 참모 총장의 조카라는 것 때문에 쉽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일단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민자는 특별조사단과 함께 3대대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만난 병사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김민자의 위압감이 상당했거든요. 3대대 사무실에 도착하자 강희철 대위가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기 오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대 업무에 간섭하지 마세요. 강희철은 김민자를 보고 무례하게 말했습니다. 김민자는 강희철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저는 김민자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폭행한 이유나 하사의 어머니죠. 강희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거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었다고 해서 현역 장교인 저에게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유나 하사는 그냥 훈련 중에
실수로 다친 거예요. 여군들이 좀 유난이라서 말이죠. 김민자는 강희철의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럼 이유나 하사의 생활관을 보여주시겠어요? 왜 굳이 그런 걸 보시려고? 보여주세요. 김민자의 목소리에서 강한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못해 강희철은 김민자를 윤아의 생활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생활관을 본 김민자는 경악했어요. 벽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윤아의 침대 매트리스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사물함도 부서져 있었고 개인 물품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김민자가 강희철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그냥 좀 낡았을 뿐이죠. 별거 아니에요. 김민자는 특별조사단장에게 말했습니다. 조사단장님, 이 생활관의 상태를 모두 사진으로 기록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병사들의 생활관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일부 병사들이 윤아의 일기를 훔쳐보았다는 증언이 나왔고 강희철이 윤아에게 욕설을 하는 모습을 녹음한 파일도 발견되었어요. 심지어 윤아를 야간에 불러내서 가혹행위를 한 정황도 여러 명의 증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보고도 훈련 중 실수라고 하시겠습니까? 김민자는 강희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희철은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거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죠? 군대에서는 그 정도는 훈련이에요. 훈련이라고요? 김민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대위, 당신은 군인이 아니라 범죄자입니다. 그날 저녁 김민자는 윤아와 단둘이 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윤아야, 오늘 부대에서 본 모든 것들 정말 힘들었겠구나. 김민자는 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무서웠어요. 매일 밤 그 사람이 나를 부를까봐 또 뭘 당할까봐 잠도 못 잤어요. 윤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모든 걸 정리할 테니까. 김민자는 윤아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국방부 장관이던 시절 저런 인간들은 다 내 손으로 정리했어. 근데 이번엔 내 엄마가 아니라 군인으로서 움직일 거다. 내가 지켜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윤아는 처음으로 엄마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왜 엄마가 그렇게 자신 있게 행동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윤아는 김민자의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김민자는 윤아를 달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강희철과 그를 비호하는 모든 세력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김민자는 다시 한번 군복을 입고 춘천 부대로 향했습니다. 어제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처리가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김민자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부대 정문에 도착하자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간부들이 더욱 긴장한 모습이었고 심지어 헌병들까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김민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김민자가 여단장에게 물었습니다. 장관님,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여단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조사를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김민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의 지시입니까? 육군본부에서 직접 내려온 명령입니다. 여단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바로 그때 부대 안쪽에서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육군 참모총장과 그의 수행원들이었어요. 김민자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강희철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거였죠.
육군 참모총장이 김민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김민자 전 장관님, 어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처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김민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강희철 대위는 제 조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싸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군 내부 문제는 군 내부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자는 1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은폐되고 축소되었던 거였습니다. 총장님,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10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죠. 그때 윤아가 나타났습니다. 김민자가 부대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되어 따라온 거였어요. 윤아는 정문에서 어머니와 육군 참모총장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엄마. 윤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간부들이 모두 윤아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곧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군이 국방부 장관 딸이었다고? 그러니까 김민자 전 장관의 딸이 바로 이윤아 하사였던 거야? 아니 그럼 처음부터 말하지 그랬어? 윤아는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간부들의 속삭임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김민자는 윤아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윤아야, 괜찮아. 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네요. 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저는 이윤아 하사가 아니라 그냥 국방부 장관 딸로만 보겠죠. 바로 그때 강희철 대위가 나타났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거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처음부터 속였던 거네. 강희철이 윤아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 자기가 국방부 장관 딸이라고 말이야. 윤아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을 해야 해요? 저는 제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실력? 강희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줄 잘못된 걸 실력이라고 하나? 김민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희철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대위, 당신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을 말하는 거죠. 처음부터 빽이 있었으니까 우리 부대에 배치된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윤아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엄마가 국방부 장관이었다는 것도 몰랐어요. 엄마는 저에게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윤아를 바라봤습니다. 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이제서야 말하신 거예요? 윤아가 김민자를 향해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그런 분인 줄 알았으면 나 그렇게까지 당하지 않았어요. 김민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윤아야, 저는 정말 혼자 힘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고 제 실력으로만요. 윤아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엄마 이름이 필요했네요. 강희철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결국 빽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여군들이 다 그래. 김민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희철에게 다가가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대위, 당신은 지금 군인이 아닙니다. 그냥 비겁한 인간일 뿐이에요. 육군 참모총장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차분히 논의해서 논의할 게 뭐가 있습니까? 김민자가 육군 참모총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명백한 가혹행위와 폭행 사건을 논의로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그때 윤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저는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김민자는 유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유나야, 포기하면 안 돼. 내가 꿈꿔온 군인이라는 직업을. 꿈이었어요, 엄마.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유나가 슬프게 웃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김민자는 그 순간 자신의 선택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유나를 보호하려고 과거를 숨겼지만 결국 딸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만든 거였어요. 유나야,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김민자는 유나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도 그날 군복을 벗으며 울었겠죠? 유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민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년 전 국방부 장관직을 사퇴하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엄마도 울었어. 많이 울었지. 유나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혼자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민자는 유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이제 엄마가 내 앞에서 모든 걸 정리할게. 내가 당당하게 군인으로 설 수 있도록 말이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김민자와 유나는 오랫동안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오늘 부대에서 일어난 일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유나는 자신의 정체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것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고, 김민자는 딸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 물어봐, 유나야. 이제 엄마가 숨길 건 아무것도 없어. 엄마는 왜 국방부 장관을 그만두셨어요? 정말 이유가 뭐였어요? 김민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당시의 일들을 떠올리는 것은 여전히 고통스러웠거든요. 유나야, 엄마가 장관이었을 때도 지금과 똑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 여군들이 성추행을 당하고 가혹행위를 받고 그런 일들이 일상다반사였지. 김민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것들을 바꾸려고 했어. 군 내부에 성비위 신고 시스템을 만들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려고 했지. 하지만 그때마다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어. 어떤 압력이요? 정치적인 압력, 인사적인 압력, 온갖 종류의 압력들이었어. 특히 가해자들이 높은 사람들의 자식이거나 친척인 경우에는 더 심했지. 김민자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유나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만두신 거예요? 마지막 사건이 있었어. 어떤 여군이 상급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상급자가 국회의원의 아들이었어. 엄마는 그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려고 했지만 결국 모든 게 은폐됐지. 김민자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여군은 결국 군을 떠났어. 아무도 그 아이를 보호해주지 않았거든. 엄마는 그때 깨달았지.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엄마. 그래서 사퇴했어. 그리고 다시는 군과 관련된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 김민자는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내가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엄마는 너만큼은 다르기를 바랐어.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서기를 말이야. 유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함도 느껴졌어요. 엄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했어요? 맞기만 하고 참기만 하고 있어야 했나요? 아니야, 유나야.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김민자는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너에게 힘 있는 사람의 딸이 아니라 내 스스로 서는 사람으로 크길 바랐어. 하지만 그게 내게는 독이 됐구나. 유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무서웠어요. 매일 밤 강희철 대위가 저를 부를까봐, 또 무슨 일을 당할까봐, 그리고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더 무서웠어요. 김민자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유나야. 정말 미안해. 엄마가 내 곁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엄마도 힘드셨죠? 장관 그만둘 때 김민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엄마도 혼자 울었어. 아무도 모르게 한참을 울었지. 내가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을 결국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그런데 왜 또 다시 나서신 거예요? 너 때문이야, 유나야. 김민자는 유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세상을 바꾸지 못했지만 적어도 내 딸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 유나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진심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나야, 엄마가 내게 한 가지 약속할게. 김민자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갈 거야. 강희철뿐만 아니라 그를 비호하는 모든 세력들까지 말이야. 하지만 엄마 혼자서는 힘들지 않을까요? 김민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나야, 엄마에게는 아직 동지들이 있어. 10년 전에 엄마와 함께 싸웠던 사람들 말이야. 다음 날 아침 김민자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국방부 장관 시절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첫 번째 전화는 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김민자입니다. 김민자 전 장관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안 좋은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김민자는 유나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김민자의 말을 듣고 분노했어요.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니. 당장 인권위 차원에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국정감사를 담당하는 국회의원에게 걸었습니다. 의원님, 김민자입니다. 긴급하게 상의드릴 일이 있어요. 김민자 전 장관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민자는 강희철 사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즉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약속했어요. 세 번째 전화는 군 내부 개혁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대표에게 걸었습니다. 대표님, 김민자입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나씩 전화를 걸면서 김민자는 강희철을 둘러싼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어머니가 전화하는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김민자를 기억하고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유나야, 이제 지켜봐. 엄마가 어떻게 내가 지켜온 것들을 지켜주는지 말이야. 김민자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는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강희철에게 당한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가혹행위, 폭행, 협박까지. 그리고 직접 진술서를 작성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 유나야. 이번에는 끝까지 간다. 내가 당당하게 군인으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일주일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김민자가 구축한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의 특별조사팀이 춘천 부대에 파견되었고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건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희철 대위는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더 이상 육군 참모총장의 조카라는 지위만으로는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건 말도 안 돼. 고작 여군 하나 때문에 이 난리를 치다니. 강희철이 여단장실에서 소리쳤습니다. 대위, 진정하세요.
이제 상황이 우리 손을 벗어났습니다. 여단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부대 전체에 방송이 울렸습니다. 전 장병 주목. 현재 강희철 대위에 대한 특별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본건은 전직 국방부 장관 김민자의 직계가족인 피해자 이유나 하사의 인권 침해 건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군 특별감찰위원회로 이관됩니다. 부대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강희철의 얼굴은 하얗게 변했어요. 국방부 장관 딸이라도 돼. 강희철이 분노에 차서 외쳤습니다. 그깟 하사 하나 때문에 이 난리를 쳐. 바로 그 순간 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단정한 장교 정복과 장교모를 쓴 김민자가 조용히 등장했어요. 김민자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붙였습니다. 심지어 여단장까지도 김민자에게 경례했어요. 김민자 전 국방부 장관님 입장하십니다. 부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강희철은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국방부 장관, 군 개혁의 상징이었던 김민자가 바로 자신이 괴롭혔던 여군의 어머니였던 거죠. 김민자는 강단에 올라서서 강희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강희철 대위, 당신은 제 딸 이유나 하사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강희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훈련이었습니다. 훈련이라고요? 김민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 딸의 얼굴에 멍이 들고 몸에 상처가 난 것이 훈련의 결과라는 말입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이유나 하사가 장관님의 따님인 줄은. 알았다면 다르게 행동했을 거라는 뜻입니까? 김민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군인이 아니라 권력에 아부하는 비겁자일 뿐입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김민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강희철 대위, 당신이 괴롭힌 건 제 딸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군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다짐한 젊은 여성이었어요. 강희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현재 군검찰에서 당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폭행, 협박,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말이죠. 김민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헌병들이 들어와 강희철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희철은 끝까지 저항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나는 육군 참모총장의 조카라고. 김민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강희철 전 대위, 이제 당신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대 모두가 당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할 겁니다. 강희철이 끌려나간 후 김민자는 부대 전체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모든 분들이 깨달았으면 합니다. 군대는 계급과 권력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곳이어야 해요. 그날 이후 춘천 부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군들에 대한 대우가 개선되었고 가혹행위 신고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되었어요. 챕터 8. 엄마 없이도 이제 나 혼자 설 수 있어요. 강희철 사건이 마무리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유나는 부대에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구도 유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동료들과 후배들이 유나를 존경하며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장기 복무 심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군을 떠날 생각도 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유나 선배, 정말 존경해요. 새로 들어온 여군 후배가 말했습니다. 선배가 있어서 우리도 힘이 나요. 유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말을 들으면 부담스러워 했을 텐데
이제는 책임감을 느꼈어요. 장기 복무 심사 당일 유나는 당당하게 심사장에 들어갔습니다. 심사위원들 앞에서 자신의 포부를 밝혔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군에 복무하면서 후배 여군들이 안전하고 당당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심사 결과는 만장일치 합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는 휴가를 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김민자는 평소처럼 텃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숨기려 하지 않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엄마, 유나가 텃밭으로 뛰어왔습니다. 우리 유나, 갑자기 웬일이야? 김민자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엄마, 저장기 복무심사 통과했어요. 유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민자는 기뻐하며 유나를 안았어요. 정말 축하한다, 유나야.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군을 떠났을 거예요. 김민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유나야. 이건 내가 해낸 거야. 엄마는 그냥 내 뒤에서 밀어준 것뿐이고. 그날 저녁 모녀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유나는 정복 차림으로 어머니를 도왔어요. 엄마, 이제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뭐가? 제가요.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자부심이 더 커요.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진 것 같아요. 김민자는 딸의 변화한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어떤 일? 후배들을 보호하는 일이요. 제가 당했던 일들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김민자는 유나가 진정으로 성장했다는 걸 느꼈어요. 식사를 마친 후 김민자는 다락방에서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장군 계급장이었어요. 유나야, 이걸 너에게 주고 싶어? 유나는 놀랐습니다. 엄마의 계급장을요? 이건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게 주는 거야. 김민자는 계급장을 유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계급장은 무겁다. 그런데 말이야, 넌 이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해졌구나. 유나는 계급장을 받아들며 그 무게를 느꼈어요.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라 책임감의 무게였습니다. 엄마, 이제 더 이상 당신 이름이 필요 없어요. 유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군인이니까요.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군인 말이에요. 김민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딸이 진정으로 독립적인 사람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기뻤거든요. 그래, 유나야. 이제 넌 누구의 딸이 아니라 이유나라는 한 명의 훌륭한 군인이야. 다음 날 아침 유나는 부대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엄마, 다녀올게요. 조심해서 가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네, 하지만 이제는 엄마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유나가 떠나고 나서 김민자는 혼자 뒷마당에 앉았습니다. 텃밭의 채소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김민자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신했어요. 10년 전에는 세상을 바꾸지 못했지만 적어도 자신의 딸은 지켜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며칠 후 유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여군 상담관으로 임명됐어요. 정말? 축하한다, 유나야. 이제 정말로 후배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처럼 말이에요. 김민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자신의 길을 찾았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모녀는 더는 숨지 않고
서로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자는 평범한 시골 할머니로서, 유나는 자랑스러운 군인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어요.